자,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되게 의사들 안에서도 굉장히 이 정의가 되게 모호하고 아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초창기에 많았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방광이 정상적으로 소변이 차고 났을 때 배뇨를 하라고 해주면은 방광은 수축을 하고 요도는 이완이 돼서 소변이 배출이 되는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수축해서 배뇨를 한다든가 요도가 이완이 돼서 소변이 흘러나온다든가 이런 증상이 방인성 방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광의 센서가 고장난 거네요. 그렇죠. 네, 소변이 좀 찰 때까지 잘 네네.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소변이 갑자기 그 작은 용량에서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껴지는 증상일 텐데 내가 과민성 방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이제 증상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루에 8회 이상 배뇨를 하게 되는 빈뇨 증상이라든가 화장실을 갈 때 막 급해서 뛰어가면서 보게 되는 절박요 증상 그리고 가면서 소변을 지르는 절박성 요실금 증상 그리고 밤에 2번 이상 깨게 되는 야간요 증상 등이 있겠습니다. 충분히 소변이 마려울 때 참을 수 있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게 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해마다 좀 늘고 있는 편이죠. 40대 이상 성인에서 6분의 1 정도가 과민성 방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은 14%, 남성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에서는 16%하고 일본은 12%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도 있겠고요. 둘째로는 과거에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식이 되던 방광 질환들이 질병으로 인식이 되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식습관이라든가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과민성 방광의 뭔지 모르는 환자들이 많단 말이죠. 본인들이 자가 진단을 해서 그냥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치료 시기를 늦게 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직도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민성 방광의 문제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소변을 자주 보시니까 그리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아주 대표적인 병으로 유명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힘들어서 못 탄다든가 그리고 긴 회의를 못해서 회사를 못 다니고 퇴사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밤에 자꾸 깨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2차적인 우울증이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중에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셔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죠.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게 심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비뇨약과 안에서 이 배뇨장애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뇨 정신과라고 할 정도로 심리 상담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동감입니다. 네. 저도 긴장해서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화장실을 일단 좀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알아보기로 하고 과민성 방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시작을 하죠. I'll be back.